이 중국 하는 거 보면 답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 비슷한 나라가 하나가 또 있죠. 이 중국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러시아. 오늘 보니까 진짜 난리 났던데 그냥 행보 보면 아주 그냥 짜증이 제대로 납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일단 동부는 러시아에 가깝고 서부는 동유럽에 가까웠고 동부와 서부 문화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종교도 동부가 아마 정교회고 서부가 카톨릭이 많고, 그래서 이제 친러 반러로 나뉘어서 분열이 그래서 있었던 거고요. 러시아 눈치를 항상 이제 보고 다니던 나라고, 그래서 이제 항상 러시아인들한테 좀 쫄려 있던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소비에트 연방 때부터 이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그 러시아의 동생처럼 살다가 이제 미국이랑 나토랑 이제 친해지니까 러시아가 이제 눈이 돈 거죠. 이제 네가 감히 뭐 이런 거. 아무튼 제가 이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폴란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엮여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 간에 업무할 때 이제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아, 얘네가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이제 경험해본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러시아 애들이 왜 저러는지,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러시아 애들을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겉으로만 친한 게 좀 보였어요. 제가 이제 한창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뭐 벨라루스 이렇게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랑 이때 확실히 느낀 게 벨라루스는 좀 러시아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고 관대하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진짜 러시아 사람들한테 경계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위기가 그때 2014년이었으니까 아마 제가 느낀 게 비슷할 것 같은데, 겉으로는 상당히 이제 친해 보이고 뭐 그러는데 잘 안 섞이는 느낌? 그러니까 속으로는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뭐 이런 독고다이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자세히 보면 더 막 아예 대놓고 싫어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랑 같이 일하는데 우크라이나 애들이 이제 같이 돈을 받더라도 먼저 받아야 되고, 이제 아니면 좀 더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먼저 해야 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고, 러시아는 얼마 받았냐, 러시아는 몇 명이냐, 뭐 이런 약간 유치한데 이런 걸 많이 물어보면서 경쟁 심리 이런 게 좀 이제 많이 느껴졌었고요. 근데 또 이 공식 석상에 가면 엄청 친해 보여요, 또. 이 동유럽 애들이 그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막 허그하고 막 볼 비비고 막 이러는데, 특히 여자들. 동유럽 여자들이 만나면 막 만나서 안고 비비고 막 이러는데, 이거 아마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나게 친한 줄 아는데 절대 아니라 이건 이제 퍼포먼스, 쇼일 확률이 되게 높고. 두 번째는 이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거만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화끈한데 이제 거만한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 이야기하면서 거만하다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러시아도 좀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너네 이제 친한 거 맞냐? 안 친한 거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딱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Russian, arrogant, I don't like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이 not 하면서 막 이런 동유럽 사람들 영어 있어요. 좀 독특하게 하는 영어. 그렇게 해갖고 러시아 애들이 너무 거만하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따라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반대로 웃긴 거는 러시아 애들은 우크라이나 애들이 뭘 하든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약간 나는 근데 강대국이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런 느낌. 러시아는 이제 덩치도 크고 웬만해서는 이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약간 덩치 큰 건달형 느낌? 막 그런 거?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하고 경쟁 심리가 있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라는 말 의미도 이름부터가 이제 병방국가라는 뜻이잖아요. 뭔 말이냐면 이제 러시아가 자기 밑에 동생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동생이지 약간 이제 부하죠. 그런 식으로. 이 옛날 소비에트 연방일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죠. 이제 우크라이나 위치가 아주 그냥 뭐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약간 아쉬운 점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유럽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
유럽 진출을 위한 뭔가 전초기지 아니면 이제 방어를 위한 기지 이런 느낌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강했는데 이 내 땅을 방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랑 러시아 그 나토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 삶던지 뭐 제대로 작살을 내던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아마 러시아가 제대로 작살을 내려고 이제 뭔가 시작을 한 건데 좋진 않죠. 매우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뭐 같죠. 그냥 자기 땅인데 동쪽 서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칠러 발러 하면서 막 지들은 지들대로 싸우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막 간섭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이제 거만해. 러시아는 완전 별로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이 러시아를 그렇게 많이 썩 좋아하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제가 이제 폴란드 사람이랑 이제 같이 이제 업무를 했었는데 폴란드 사람이 의외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러시아를.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카틴 학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카틴이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때까지 예전에 이제 소련 시절에 폴란드 군인들이랑 이제 지식인들 수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묻어버렸어. 그 다음에 나 몰라 한 거예요. 모른다. 난 얘네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개소리를 한 거지, 이거. 그냥 얘네는 폴란드 군인들이랑 지식인들은 끌려가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냥 다 죽은 거고 총 한 번 못 쏴보고 소련이 이걸 했다는 건데 이걸 나중에 독일이 발견해갖고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러시아는 지금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카틴이라고 영화가 또 나왔는데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엄청 명작이에요. 한번 봐보시면은 되게 이제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명작이에요, 명작. 아무튼 제가 경험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한정적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얘네들이랑 같이 일하거나 업무를 하는 경우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게 된 건데 아무튼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힘 없으면 정말 당한다. 남의 일 같지 않다.